라라의 창조성 강의 첫 번째,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긴장됩니다. 처음이라서. 이쁘게 봐주세요. 자, 창의력도 아니고 창조성, 조금 낯선 단어죠. 사실 창조성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1단원에 인간을 6가지 존재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사회적 존재, 뭐 도구적 존재. 기억나시나요? 윤리 공부 좀 하셨었던가요? 그중 6번째가 유희적 존재인데요.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생존과 관련이 없죠.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등등등 표현하고 싶어하는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진 않죠. 생존 이상의 그 무엇을 합니다.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어떤 예술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저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SNS로 자신이 느낀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자신이 본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자신의 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우린 누구나 자신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따라서 표현을 하다 보면요. 표현해낸 결과물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굉장히 고유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개념, 고유성입니다. 이 고유성이 얼마나 레어 아이템이냐면요.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6억인데요. 76억 분의 1이란 고유성입니다. 쌍둥이조차 같은 성격을 갖고 태어나지 않고요. 쌍둥이조차 삶을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고유성은 비교 불가, 누구하고도 다른 정말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초희귀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고유하기 때문에 각자가 표현해내는 각자의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나 천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당신은 천재입니다. 각자만이 잘하는 것, 각자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우리는 누구도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만의 분야에서 우리는 모두 천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 창조성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우린 창조성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해야만 할까요? 어쩌다가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한 3가지로 이유를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천재성, 고유성에 대한 깊은 불신. 여러분이 천재라는 거, 여러분이 76억 분의 1의 너무나 귀한 존재, 레어 아이템이라는 거 안 믿으시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도 내가 고유한 존재라고, 넌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너만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전 세계 유일하게 그 일은 너밖에 못한다고 아무도 말해주질 않았습니다. 왜 안 말해줬을까요? 그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못해줬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인데 막 이렇게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매 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사실은 양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힘을 못 쓰고, 또는 독수리인데 수직 상승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인데 막 병아리 떼 안에서 막 이렇게 모이 쪼아 먹으면서 나도 끼워줘, 이렇게 각자만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 가서 별거 아닌 사람처럼 자신 안에 있는 큰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들시들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천재적이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파워를 똑같이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다. 안 믿으시죠? 두 번째는요. 선택하는 삶이 아닌 선택당하는 삶.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나무 타기 능력을 시험한다면 그 물고기는 자신이 멍청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다르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천재겠죠. 독수리는 하늘에서 천재고요. 근데 독수리가 물 안에서 헤엄치려고 하면 바보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삶은 좋은 삶, 이런 삶은 성공한 삶. 그런 어떤 규격화된 성공의 기준,
잘 사는 삶의 기준에 끼워 맞추느라고 안 맞는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사느라고 독수리가 병아리인 척 또는 병아리인데 독수리인 척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그 삶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점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거죠. 선택은 이미 사회가 다 해놨으니까요. 나는 거기에 맞추기만 해야 하니까 점점 선택이 줄어듭니다. 창조성 회복의 핵심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가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삶, 내가 창조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사회가 만들어진 기준에 선택당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고 느끼고 또 아까처럼 시들시들하게 다들 천재들인데 자신이 멍청이라고 믿으면서 시들시들하게 에너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자, 자신이 고유성이 있고 나는 천재라는 걸,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굉장히 레어 아이템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삶으로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압니다. 실패는 아파요. 아프고 괴로운 경험인 건 맞는데요. 실패는 결코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해 간다는 거고, 선택이 아마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일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경험이고 나쁜 경험이 아닌데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뭐 마리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전체 사회 분위기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하다 보니까 점점 자유의 폭은 좁아지고요. 그 좁아진 손바닥만한 자유 안에서 거의 선택이 없는 삶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약한 짐승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쓰럽죠. 자빠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없고요.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지 않고 수영을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조금 불편하지만 실패가 두렵진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자,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창조성은 개발해야 된다거나 뭔가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란 말씀 드렸고요. 또 그 창조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에서 나의 고유성도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창조성, 우리의 고유한 본성은 왜 회복돼야만 하는가? 어디 갔는가?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고유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끼워 맞추느라고 선택하는 삶이 아닌 선택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성이 회복되는 삶이란 내가 고유한 존재라는 것, 내 안에는 이미 창조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신뢰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일 거고요. 또 사회에서 맞춰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는, 선택당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여정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두려울지언정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성 회복의 핵심 여정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성이 무엇인지, 창조성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뇌와 창조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힘드네요. 다음 시간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